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MM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HMM이 다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시세가 4만원이라는 가격을 어쨌든 지지는 좀 해주었으나 그 가격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다행히 4만원이라는 가격을 한 2번 정도 지지받고 자리는 좀 잘 잡아주고 있는데, 자, 결국에 실적이 좀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면은 우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결국에 수출 오더와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공급량을, 이거에 대한 괴리가 어느 정도 잘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HMM 31번째 임시 선박 출항에 대한 소식과 그 다음에 이달부터 해서 추가적인 증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상승이면 굉장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 때문인지 한번, 그리고 실적이 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MM 녹화 전에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1분입니다. 5시 1분인데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대세적인 흐름을 만들어 준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VIP원님들도 수익을 챙길 건 잘 챙겼는데, 신풍제약이 갑자기 또 피라맥스가 임상 이상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슈를 같이 한번 좀 보고, 자, 보시는 것처럼 감염성 바이러스 감소 효과는 확인을 했지만 사망자도 없다. 뭐 입증 못한 지표 확증하는 데에 전사 역량에 집중할 것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 톱라인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쭉쭉쭉 내용이 있거든요. 아무튼 통계학적 유의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신풍제약이 굉장히 큰 폭의 지금 시간으로 하한가예요. 아예 시간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해버리면서 95만 주면은 내일 좀 충격이 클 것 같은 예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은 오늘 VIP 회원님들, 이래서 분할 익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자, 이런 종목들 아직 우리는 20%대 뭐 이렇게 8%, 12% 여유로운 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내일 좀 다행이긴 한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조금 줄었네요. 한 6%까지 빠졌다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정부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억 회분이 국내 생산 협의 보도 사실 아니야 라는 내용으로 크게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유로운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에 시세 보면서 그냥 뭐 정리를 해도 되는 그런 수익권에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메이저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워 담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신풍처럼 저렇게 막 박살날 만큼 하락이 나온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시 3분인데 녹화를 하던 중에 이런 기사가 좀 떠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VIP원님들도 좀 시청하고 계실 텐데 우리 그래도 괜찮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조금 덜 먹었다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HMM 다시 좀 돌아와 보도록 하죠. 자, HMM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어쨌든 이런 시세를 내줬는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일목상에서, 자, 일목상에서 기준선을 이탈하면 기준선을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데, 기준선을 지키지 못하면 시세가 좀 어렵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을 계속 받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 시가가 기준선 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7.3%대 강세를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31번째 임시선박 출항 이달부터 해서 추가 증편을 하겠다. 그래서 6척을 또 투입을 하고 6월 달에도 임시선박 매주 1척 이상 총 5척을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가 투입을 했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운임지수도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뭐라 말씀드렸냐, 거짓말 없이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냐, 첫 번째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 적을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메모장. 자,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계속해서, 자, 운임지수
급등이라고 할게요.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임이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이익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운임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공급량, 선박량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이격이 계속 벌어지면서 또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잖아요. 수요와 공급 폭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자, 펜오션이 먼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운임지수가 올라도 사실은 그냥 오른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운임지수가 오르는데 수요는 계속 많아져서 운임지수는 오르는데, 그동안에 공급량이 부족했던 거를 선박을 늘려서 공급량이 확대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박의 가치, 그러니까 공급량이 같이 증가를 보이면서의 운임지수 상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다르게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선박이 투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선박은 확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올라도 수출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밑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가 너무 높아. 아니, 제품 가격보다 운임 비용이 높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운임을 커버를 하자니 남는 게 없는 장사,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수요가 감소해서 오히려 운임지수가 추가적인 랠리보다 어느 정도 상단 부분에 머물러 있거나, 또 재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해운 업종들이 실적의 개선세가 대폭 증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이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이런 식의 방식이면은 말이 다르죠.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운임지수가 늘어나는 거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기존에 잡았던 이런 실적 추정치를 껑충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존에 잡혀있던 이 실적 추정치로는 51,000원 정도의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들도 51,000원이라는 가격대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 실적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HMM 악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들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이번 이슈는 요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스트레이트로 5만원대를 막 더 돌파를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요런 이슈로는 5만원대 앞고점 뚫고 한번 새롭고 시세가 충분히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나온 이슈와 오늘 나온 이 시세는 조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전 한편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운임지수 상승과 상승 플러스 선박, 즉 공급이에요. 공급량 증가세, 요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와 전망치가 더 맑음을 띠면서 새로운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 기대를 좀 한번 걸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야, 신풍제약이 지금 시간에서 물량이 더 쌓여요. 야, 이거는 내일 충격이 크겠어요. 굉장히 좀 그러네요.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오히려 좀 더 안정권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좀 더 올라오네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확실히 매집한 종목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할 텐데, 제약바이오는 이처럼 여러분들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사실은 뭐 아니면 돕니다. 기존에 이제 코미판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하락을 좀 보이다가 대세적인 흐름으로 바뀌는 시그널이 구름대 얇은 구간을 통해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흐름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만약에 코미녹스가 좋게 나왔으니 망정이지, 좋게 나오지 않았으면 이것도 작살 나는 거였죠. 진짜 제약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줄 때 분할로 계속 차곡차곡 챙겨가야 돼요. 그래야 하락을 보이더라도, 소량만 보유를 했을 때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챙길 건 다 챙기는 상황인 거죠. 이래서 분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런 거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얇은 구름대에 돌파가 나왔는데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앞으로 이번 주 내에
여기 이제 대세적인 흐름을 갈 수 있는 구름대 돌파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종근당도 뭐 잡주가 아니잖아요. 실적을 띄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매매에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매집을 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던 우리 농심, 제가 주말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분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수익권이어도 절반 뭐 이렇게 분할로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4, 5%또 빠지더라도 아깝죠. 21% 먹을 수 있던 거를 15%밖에 못 먹는다? 아까운 건 맞는데 저런 악재라기보다도 어떤 기사에서 저렇게 노출이 됐던 약간 찌라시성 재료들로 인해서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쨌든 분할로 계속 챙겨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흔들리지 않고 쭉 가져갈 종목인 거죠.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단타수장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이 직접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종목들과 쉬운 리딩이니까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가이드를 잡아 드릴 테니까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에 44만원, 두 달에 77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오셔서 꼭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뭐 불법적으로 뭐 투자금을 맡겨라, 혹은 뭐 내가 돈을 굴려줄게, 아니면은 뭐 리딩 비용이 막 몇백만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리딩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수장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